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또 자유마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학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충원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우리 역사적으로 이 마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할 때 조선 시대 때는 이 종의 문화입니다. 종의 문화. 그리고 자유는 없었죠. 80%가 종이었었으니까. 그 마을들이 다 종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지주들이 몇 명 있고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는 거의 5천년 동안 이제 살아왔고, 그러다가 일제 또 1910년 고종이 한일합방, 일본으로 나라를 위탁 경영으로 넘긴 이후에는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 놈들에 의해서 완전히 잠적당해서 마을이에게서 자유란 것은 없었죠.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자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독립과 건국을 이루어내므로 5천년 우리 한민족 역사에 드디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한반도에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때에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니까 외국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다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돌아온 독립운동 대표들이 이게 다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고 또 점령을 당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좌파들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3.1 독립운동 1919년 독립운동을 우리가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또 그래서 한국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안에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다 쫓겨갔고 주로 중심이 연해주, 브라디보스트, 그 다음에 만주, 또 그 다음에 상해, 동경, 등지에 다 흩어져서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 땅에서 이 독립을 맞이한,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이가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다가 원자탄이 터져서 해방이 되니까 수염을 딱 떼고 내가 박헌영이다.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해서 9월 6일 날, 8월 15일이 해방인데 2주 후에 9월 6일 날 대원들을 진명여고 강당에다가 서울에 데려와서 모아놓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나서 이 박헌영이가 이승만하고 상해에 있는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승만 박사가 나한테 연락이 왔다. 또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이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극에 걸려 들어가지고 대자보를 찍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대자보를 만들어서 방송실 혹시 그 대자보 찾았는지 모르겠다. 방송실 한번 찾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줘봐요. 이걸 전국에 180개 면 단위별로 다 붙였습니다. 그놓고 여기 가입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은요 이 사기를 잘 당해요. 이 거짓에 잘 속았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가 하면 또 거짓에 잘 속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인데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입한 사람이 전 국민의 80%, 정확하게 78%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니까
독립운동 단체 당 대표들이 다 이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들어온 모든 독립운동 대표들이 다 이미 공산주의 내지는 좌파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가 다 볼셰비키 혁명 세력의 김만견에게 정몽당해서 그 1917년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이니까 17년에 스탈린 레닌이가 혁명을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그 참여한 사람 중에 고려인 우리 한국 사람이 일개 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김만겸이라고 하는 자가 돈을 왕창 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주의로 점령하라 특명을 받고 상해에 와서 공작을 해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넘어간 겁니다. 완전히 공산주의로. 그 대원들이 다 김규식, 뭐 이동희, 박헌영, 뭐 여운형, 뭐 조수왕, 뭐 다입니다. 다 100%다. 다 넘어갔고 김구 하나만 딱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 한국에 다 물려든 동경에서 온 사람, 또 연해주에서 온 사람, 만주에서 온 사람, 상해에서 온 사람, 전체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는데 95%가 전부 다 빨갱이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가 주도권을 잡아서 속여먹어서 사기를 쳐서 내가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있다. 거짓말이지. 이거 완전히 이건 날 강도죠. 그래서 박헌영이가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패권을 차지해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북한은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이제 결성을 해서 그래서 북노당하고 남노당, 북노당 김일성과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러시아를 놓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박헌영이가 졌어요. 박헌영은 러시아에서 유학도 했고 했는데 이 김일성이는 러시아의 그 소련에 장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하고 경쟁해서 박헌영이가 이제 졌습니다. 져서 결국은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귀국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건국 기둥으로 미국에서 잉태한 바로 그 건국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할 때에 강렬하게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맞짱 뜨면서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미국에 가서 저 구라파 사회를 보고 자유평등 박애 이 인류 역사가 이끌어온 이 구호를 보고 거기서 개념을 잡아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해서 이제 자유의 물길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박헌영하고 이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게만 보통 문제가 아닌데 80%니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제압하려고 김학성 교수님, 네. 뭡니까? 그러니까 보안법입니까? 방공법? 국가보안법이요. 국가보안법이요. 예.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48년 12월 달에 만드셨습니다. 네, 48년 12월 달에 예.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만든 동기가 원래 이승만은 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빨을 가는 사람이죠. 왜 독립운동의 선두주자니까. 이승만을 일제시대 때 잡으려고 항구 또 교통요지에는 포스트하고 이승만 신고하면 그 당시에 30만 불
이야,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목사님. 이게 상금이 걸렸어요. 30만 불이니까 요즘 돈으로 생각하면 3억이지만은 그 당시 돈으로 생각하면 약 30억도 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야. 70년 전인데요, 목사님.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승만을 지금 친일파라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들이 그냥 주사파 세상이 예, 예. 돼가지고. 제일 웃기는 거죠. 근데 왜 이승만이가 친일파라는 말을 오해를 받냐면은 처음에 이승만이가 이제 들어와서 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의원 선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탄생시키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제1법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입니다. 반민특위법.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법이 우리나라 국회가 생긴 후에 법률 제정의 1호입니다. 1호. 반민특위법이.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학교 다닌 사람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을 대신하여 한국 사람을 탄압한 사람, 특별히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하여 뭐 경찰들, 군인들 뭐 하여튼 일제 앞잡이가 돼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탄압한 사람, 이걸 처단하는 법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입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서 가동을 이제 해서 약 한 7,000명, 7,500명 가까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한 사람, 또 일본 순사한 사람, 일본 놈들 앞잡이 있어서 한국 사람을 죽인 사람. 예, 예. 그 한 7,500명을 체포해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뭔 일이 생겼느냐. 그때 박헌영의 이 남노당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민가에 불을 지르고 뭐 그냥 그때 다 집이 초가집이니까 성냥 불 하나만 딱 당겨버리면 막 불이 다 나고 해서 대구 폭동, 영천 폭동, 막 그냥 구미 폭동, 거기다 또 뭐 또 제주도 4.3 폭동, 또 뭐 여순 반란 사건 막 이제 일어나니까 한 이승만이가 하루는 일어나서 어떤 놈이 저렇게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냐니까 이게 다 남노당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민특위법 네. 일본을 잡은 것을 뒤로 빼. 그렇습니다. 예. 왜?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먼저 이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안 그러고는 건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친일파 사람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이승만은 하나고 그때 이승만 지지 세력이 국민들의 13%밖에 안 됐다고요. 13% 세계를 가지고 건국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일단은 순서의 싸움에서 일단은 반민특위법 일제시대 때 친일행위한 사람들을 일단은 풀어주고 그들하고 합쳐서 빨갱이를 먼저 잡아야겠다. 맞습니다. 예. 그 이승만의 선택이 정확했거든요. 예, 예. 만약 그때 이승만이가 두 사람들을 다 놓고 동시에 싸웠으면 이승만이가 그때 하와이로 쫓겨갔을 거라고.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잡을 수 없죠. 예, 예.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공법을 제정을 하라. 빨갱이들을 다 체포하라니까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 말입니다. 아니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계시나요? 법을 만드시라고.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예? 반민족 행위 처벌특별법. 여기 딱 나왔네요. 여기에 띄어 나왔네요.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네.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용 또는 무기징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철저하냐고요. 이게 반민특위법. 이게 반민특위법이 이게 이승만이가 만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남노당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잘된 이 법이 뒤로 간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었고 네. 이것에 의거해서 네. 반민특위가 목소리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민 특위의 활동을 상당히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바꾸게 되는 사실은 거죠. 이걸요 나중에 적용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빨갱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자체를 지켜야죠. 그러면 자 네. 이승만이가 이 반민족 행위 반민특위법을 통해서 저 친일파를 석방했다고 지금 현재 주사파 애들이 떠드는데 사실은 그때 친일파를 석방해 준 사람들이 이승만이 아니고 주사파들 이게 박헌영의 네. 그놈들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놈들은 뒤집어 씌우는데 명수라고. 명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45년부터 해방을 맞이한 기쁨은 잠깐이었었고 45년부터 48년까지 그 6.25 일어나기 전까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이 다 이 남로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헌영의. 그래서 이천 교수의 전공 과목인 그 학살 사건, 그 시체 사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대한민국의 마을에 처참하게 이 학살되는 이런 행위가 남로당들에 의해서 자행이 된 것입니다. 방송실 그 시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뭐 피로 물들었죠. 이게 보세요. 시체 구덩이 보세요. 이게 전부 이게 좌익, 남로당, 박헌영 이 세력에 의하여 45년부터 50년 6.25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게 말이 한반도가 피로 물들었거든 이게요. 이런 상태에 되어서 다시 한국은 자유는 다 박탈당했고 이런 상태로 돼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지휘를 잘하고 또 박헌영을 또 북한으로 추방하고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또 대한민국을 지켰고 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자유로운 세상을 드디어 찾았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다시 부활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 이 바이러스들이 다시 합해서 또 한국의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어요. 지금 뭐 마을뿐이 아닙니다. 뭐 정치, 뭐 경제, 뭐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뭐 전체가 다 지금 주사파 세상으로 지금 빠져들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는 5년 전부터 강화문 운동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찾고 주사파, 문재인, 간첩 이걸 다 퇴출시켜서 투쟁을 해온 결과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 후에 일어난 사실 최고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나라는 나라고 뭐고 다 끝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국민들의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1614만 표들이 아직도 지금 속아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고 마침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절반이거든요. 현재 절반인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94%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94%예요.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다 보면 전 국민의 95%는 주한미군 철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파를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연방제 통일을 또 지지하고 있고 이거는 사기극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특별히 마을 좌파 애들 좌익 남로당의 찌꺼기와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 세력이 마포에 있는 성리산에서 지도자들을 수십 년 동안 양육해서 전국의 각 마을로 다 파송을 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성리산에서 교육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지금 마을을 완전히 인민위원회로 45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인민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회란 이름으로 정부의 돈까지 받아가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전체를 다 이승만의 자유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을 선포했고 저는 뭔 일을 하든지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을 완전히 선발했습니다. 선발했고 각 마을별로 12명씩 대표, 부대표, 여성대표, 남자대표, 청년대표, CEO 대표, 언론대표, 총무서기회계 12명씩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서 이 조직이 덜 된 마을은 우리 대표님들이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 12명을 조직하여 발기인대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도 우리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이 유튜브 연합회 120대 유튜브 연합회를 결성을 하고 자유연합통신사를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거의 다 종북화되어 있고 좌파가 되어 있으므로 언론 환경이 이런 상태니까 국민들이 거짓말을 안 믿을 수 없어요. 언론들이 다 떠드니까 진실한 언론을 보도하는 데는 자유일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일보. 조중동까지도요. 이거 다 이 박근혜 탄핵을 앞장서고 다 난리 났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120대 유튜브 그것도 주력 유튜브 신의 한수 또 이봉규 TV 고성국 TV 황장수 TV 또 손상대 TV 너하라 또 이영환 너만 몰라 해서 클릭수가 10만 구독자 이상 되는 또 이충군 TV 해서 어제 우리 결성대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고 거기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이제 와서 현장에서 다 정치를 했고 또 정보기관에서도 와서 했는데 나중에 들린 말에 의하면 야, 이 참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이 일이 이게 정부가 합쳐도 다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렸던 지금 전국에 3,506개 마을별로 버스 한 대를 다 박으려고 관광버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절차를 이성희 변호사님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빨리 해요. 뭐든지. 그래서 새로 설립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관광버스 회사를 이미 인수를 계약서 다 썼어요.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마을별로 한 대씩 다 박아놓으려고 그래요. 3,506대 넣고 평소에는 그들이 마을에서 돈 벌어 먹고 우리가 집회할 때는 동원되고 동원되고 그럼 마을 버스 한 대가 40명씩 태우고 오면은 3,000대면 해도 3, 40, 12,000 12만 12만 죄송합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가 또 동원하는 버스 같이 하면 우리는 뭔 행사 했다 그러면 무조건 머리 숫자 딱 세서 20만 명 20만 명 기계처럼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은 그 마을 버스가 그 전체 도색을 다 해서 자유마을 버스로 자유마을 관광으로 자유마을 관광으로 전체를 해서 이것이 3,506대가 전국을 해집고 돌아다니면 이건 뭐 멋있죠. 또 이름도 너무 좋아요. 자유마을 다 해서 하면 로고도 이쁘고.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3,506개 대표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사명이 커요. 어제 우리가 자유연합통신사를 설립을 했는데 마을별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 기자, 이걸 월급은 없습니다. 말별로 기자 한 명씩을 빨리 선발해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는 연합통신보다가 더 하루에 기사 한 건씩을 올리면 중앙서버에 올리면 지금 연합통신이 500개거든요. 하루에 기사 500개를 개발해서 올려요. 이걸 전 언론 KBS, SBS 뭐 전체가 다 조중동까지 거기서 다 가져가서 쓰거든요. 우리는요 3,506개가 올라오거든 하루에 기사가. 그러니까 뭐 경쟁 자체가 안 되고 또 해외 전 유럽, 남미 또 북미 전체 지부를 다 우리 연합통신 이 자유연합통신사를 해서 현지 기자를 다 임명하려고. 그러면 이 연합통신은 우리 못 따라와 이제. CNN하고 경쟁하시네. CNN하고 경쟁해야죠. 그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 지구촌에. 그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기자증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당분간은 월급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3,506개의 기자들에게는 뭔 권리를 주냐 하면 자유마을 소식지, 벼룩시장 그거 돈 벌어요. 그거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1000만 원 법니다. 그것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부동산 광고도 하고 뭐 마을에 식당 광고도 하고 해서 주간지죠. 벼룩시장 아시죠? 그럼요. 길거리에 이제 이래서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우리 3,506개 별로 일단 우선순위로 120개의 120품목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순대. 미국에서 오신 이 순대. 평양 순대 이걸 3,506개 마을에 순대집을 다 열으려고 합니다. 빨리 추천해서 올리면 그것도 돈 벌어요. 그걸 비롯하여 이 지금 막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것도 오픈해달라고 해서 일단 120개만 골라서 가게를 3,506개 마을별로 품목별로 가게를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해서 몇 프로 정도는 우리 본사에다 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인터넷 쇼핑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전혀 분야가 다른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자유통일에 대한 우리의 경제 성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안에 통일되기 전에도 5% 이상 성장을 하고 GNP 5만 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일산에서 오후 1시부터 탈북자 3만 5천 명 중에서 1만 명을 먼저 지원을 받아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전시장 1홀에서 10,000명입니다. 10,000명인데 10,000명에게 차비를 10만 원씩 다 주니까 10억입니다. 오늘 10억 들고 갔어요 벌써. 10억 들고 갔는데 10만 원씩 차비 다 주면서 다음번에 뭐 저 한번 시켜주세요. 좀 들어보게. 10억 좀 들어보게. 좋아요. 잠깐 만졌다가 내려놓으세요. 요즘 목사님 매주 지금 10억짜리 집회를 한두 개씩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10억짜리 경주에서 더케이 호텔에서 경북 대구 장로들 2,000명 2,000명 집회를 그것도 2박 3일 합니다. 맞아. 조선일보에 났었어요. 네네. 이 광고 떴네요. 한번 띄워주시고 이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하는데 이것도 또 10억 듭니다. 10억 들어서 결국 이렇게 내가 이제 조직하고 이렇게 망을 만들고 언론 뭐 조직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2024년 4월 총선 10일 10일 총선에서 200석 이건 거의 다 됐어요. 200석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서 그래서 결국 자유통일로 간다.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모든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유를 박탈하면 인간은 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여기에 관해서 내가 너무 길게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관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하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네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릴 때 마을 얘기를 이제 하니까 정감도 들고 했는데 네네. 이 박사님은 춘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뭐 서리 해봤어요? 서리요? 서리? 수박 서리. 훔치는 거. 예, 훔치는 거. 그럼 했죠. 와, 이 세상에. 아니, 박사님 같은 이게 착한 분이 어떻게. 왜? 애들 가는데 따라가서. 뭐 그런 고생 많이 했죠. 서리를요. 서리예요? 예, 예. 아, 서리하는 재미가 이게 보통, 아니, 나는요, 그 계절별로 나오는 뭐, 가을에는 사과, 또 뭐, 여름에는 참외, 뭐, 또 뭐, 수박. 예, 수박, 남의 집 도둑질 저녁에 가가지고 막, 훔쳐놨다가 집에 가져오면 우리 엄마한테 또 뒤지를 혼나니까 저 학교 가는 저 고갯길에 숨겨놨다가 학교 가다가 한 개 먹고 오다가 하나 먹고 그 서리하는 그 서리도 종류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 김학성 교수는 해봤어요 서리? 뭐 한두 번은 했을 것 아, 같아요. 한두 번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책도 나오잖아요.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고. 이도 교수님 서리 해봤어요 서리? 글쎄요. 서리는 말이라도 알아요? 아니 그건 알죠. 어. 근데 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어쩌면 네. 했는데. 뭐 그래서 이런 정겨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이 모든 이 자유로운 세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갖다 준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종해문화, 네. 종해문화, 머슴. 내 어릴 때만 해도 머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골에서. 지금은 머슴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막 힘을 얻고 말이야. 막. 그 머슴하고 식모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가 네. 70년대입니다. 야, 그 옛날에 그 아파트 광고 나오면은 이렇게 그 설계도 나오고 조그만 방에 MR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메이드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식모방 해가지고 그런 좀 그게 아파트 생긴 다음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세상에. 부엌 옆에 있었죠. 부엌 옆에. 부엌 옆에. 근데 지금도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경제의 3분의 1이 그럼. 필리핀 처녀들이 싱가포르, 대만, 한국, 동남아에 흩어져서 식모살이 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실은 네. 유지가 그게, 되죠. 예, 유지가 되고 지금도 현재 지구촌에는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가 참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킨 거죠. 종의 문화에. 그럼. 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의 종이 되라. 그런데도 이승만을 지금 완전히 그 무시하고 이 주사파한테 세뇌가 돼서 이승만을 나쁜 놈, 뭐 살인마. 이승만 지지율이 3%밖에 안 된다. 예. 그 자체가 한국이 주사파 세상이 됐다는 증거지. 그렇죠. 이승만의 지지율이 3%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마을을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방면으로 우리가 조직을 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이런 세상이 되기까지는 이 주사파 세상이 되기까지는 이동호 교수님의 공로가 큽니다, 사실은. 예. 이동호 교수님이 연세대학 들어가서 주사파한테 빠져가지고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 교수님. 예. 아니 그런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이야.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만든 교육 제도에서 살았는데 멀쩡히 고등학생이면 사실 다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대학만 들어가면 다 빨갱이가 돼가지고 해가닥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청년 시절의 반감과 왜 그 기성세에 대한 반감들이 우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의 그 상당수 역사 교육이나 이쪽이 우리 그러니까 정통 사관이 사실 힘을 잃고 오히려 그쪽에 가보니까 좌파 사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연세대학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희가 이제까지 배운 역사는 전부 거짓이다. 하하. 그리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매국노에 있다, 친미 매국노에 있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뭐 마사오입니까 그 일본식 이름 이야기요 일제 관동군 장교였다는 걸 아느냐 하니까 거기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일단 확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미제의 앞잡이가 세운 나라는 말에 그냥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노무현이 왜 대통령 돼서 그랬잖아요. 정의가 실패한 나라라고. 그게 저희가 대학 들어가면서 배운 얘기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동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또 대부분의 그 우리 정통주의 그 학자들은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잘못이에요. 네, 말을 안 했죠. 예, 말은 안 했어요. 침묵하고 외면하고. 이정은 박사님, 네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 맞습니까? 북한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걸 안 그래도 찾았는데요. 네. 북한에 김명주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명주. 동생 동생이 부수상 있잖아요. 여기가 김명주. 그 일본 내 헌병 보조원이었습니다. 이야. 일제 때. 그다음에 장영근 북한 임시위원회 사법부장인데요. 그 중추원 참의를 했고요. 일본 당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의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장관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 북한이 훨씬 친일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강양욱이도요 일제 시대 도의원 했고요. 그다음에 일제 선전 부부장도 그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했고 전부 일제 얘들은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생부터 해가지고 강양욱까지 신적까지 전부 일제 고위 관료들 출신입니다. 북한 공군참모총장이 일본 조종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은 친일 청산법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안 했죠. 그 역사를 거꾸로 알고 팩트를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다가 뭐 좀 공산당이 문제니까 공산당 때려잡는다고 예? 일제해도 어쨌든 공산당 싫어하면 우리 건국에 동참시켜줬거든요. 북한은 아예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왜 북한이 그랬냐면 공산주의를 지지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정부가 북한이 훨씬 북한이고 북한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한 명도 친일파가 없었잖아요. 다 그럼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 우리는 친일파 한 명도 한 없었어요. 명도 없죠. 예, 다 그 독립운동하신 밑에 분이죠. 낮은 계급의 뭐 경찰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없어서 갖다 쓴 거지. 쓴 거죠. 예.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또 한국은 미제국주의가 세운 국가가 맞습니까? 그 애들한테 내가 그 미제국주의 구주면은 미국이 그 사람을 잡아내려는 그 작전 계획까지 짰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아주 나온 책인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하여간 미국 놈들이 하도 바보 같다고 해가지고 그 장면을 쭉 묘사한 책인데 책 제목이 워싱턴의 겁쟁이들입니다. 제일 그렇죠, 예. 나라가 약할 때 그 영국의 처칠이 그 미국이 말이야 왜 제3세계의 그 늙은 지도자 하나를 못 따라서 쩔쩔매느냐고 그 정도로 미국한테 당당했던 사람이죠. 그거를 지금 친미라고 얘기하고 친일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고. 그럼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승만을 죽일 놈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교조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 빨간 색깔로 다 만들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한 어떻게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그 자리가. 목사님 제가 그래서 북한이 지령한 그 주체의 변혁 운동 혁명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혁명 단계 바로 혁명 직전 단계가 민주 연립 정부 단계인데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파쇼 정치 체제를 해체하라. 두 번째 사회 정치 생활 민주화한다. 이게 뭐냐면은 혁명의 기반을 만들라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정치 그 재벌 해체시켰잖아요. 그리고 재벌들 전부 감옥 보냈잖아요. 두 번째 그다음에 정치인들 150명 2명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전부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파쇼 정치 체제 개혁이라는 그 지령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이 지령하는 이걸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사회 정치 생활을 민주화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무력화하라. 그다음에 공안기관 해체하라는데 아시다시피 목사님 국가보안법 있어나마한 게 돼버렸고 아예 국가정보원에 간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박선원이가. 그다음에 국군 기무사 해체시켜버려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무사에 간첩 잡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최고의 전문가들을 각 일선 부대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지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루고 난 다음에 혁명정부가 구성됩니다. 이재명이 혁명정부입니다. 북한이 직접 지령받는 정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목사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만드는 정권이었다고요. 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때 목사님 이거 광화문 운동으로 이거 뒤집지 않았으면 네. 이거 지금 진짜로 북한 지령받는 정부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령론에 나옵니다, 목사님. 혁명론에.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도 속아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 모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보면서 모골이 속련합니다, 목사님.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안 했으면 이게 지금 그 뭡니까 그 북한으로 그 갈 뻔했다는 말이 정말로 뻥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의 지령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지금 2019년도에 우리 그 12월 혁명이 일어나서 맞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서 목사님 전국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 보수 그 뭡니까 후보 그 뭡니까 그 유권자들을 다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그 투표장에요. 그거 안 했으면 24만 표 차이로 우리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들어서면 이재명은 아시지만 충북 도당에서 북한에다가 지원하라고 협력 요청한 당입니다. 그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성남에 있는 그 뭡니까? 이석기 그룹 있죠. 그 다음에 한총령 그룹 있죠. 북한에 직접 지령받는 놈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로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화살이 지금 저한테로 다 집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방해 놓으려고 문재인이가 나를 3번이나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럼요. 그 전에 이제 박원순이가 사실은 이제 나를 제거하려고 박원순이가 평화나무라고 하는 김용민을 시켜서 평화나무 또 뭐 도울 뭐 손혜원 의원 그 당시에 또 주진우 기자 해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신고 등록 관청이 서울시거든요. 그렇죠. 박원순이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박원순은 축사를 하고 해서 만들어서 한기총을 해산 신고를 문체부에다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는데 왜? 나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내 그때 한기총의 대표회장 할 텐데 그 안 되니까 다시 지금 한기총 안에 있는 그 아주 불순분자들 김정한 목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배후 조정 난 했다고 봅니다. 해서 현역 한기총 대표회장인 저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검찰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100% 무혐의가 됐죠. 당연히 제가 이 고발당해서 조사받은 것이 한 100여 건이 됩니다. 100여 건. 뭐 신학교 성적을 뭐 조작했다. 이게 전부 고발을 한 건데 왜 정강훈 한 놈만 없애면 자기들의 목적지인 인민공화국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그 연방제 통일 맞아요. 가는데 자기들은 이제 성공하니까 요 정강훈 요 한 놈이 요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요게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 대표의 대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만 고발 한 100여 건 뭐 고발을 해서 뭐 신학교 성적을 위조했다. 아이 도대체 아니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를
성적도 좋지도 않잖아요, 목사님. 뭐 좋으면 위조했다고 1등 했다거나 뭐 공부 잘했다고 과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위조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한테 조사관님, 수사관님, 아니 성적을 내가 조작했다고 내이 불려왔는데 김용민이가 고발해가지고 갔는데 그럼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은 다 A학점으로 돼 있어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누가 좋은 성적을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떼어보면 꼴등인데. 그랬더니 조사관님이 웃으면서 나보고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금횡령도 그래요. 한기총 공금횡령인데 한기총에 공금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대표회장 들어가니까 내 앞에 있었던 전직 대표회장이 날 골탕 먹으라고 재정을요 완전히 마이너스로 만든 상태로 내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역사상 내가 25대 26대 2번 했는데 가장 내가 이 일을 잘하고 행사를 잘하고 18개 다른 사람들은요 3개도 안 해. 3개 뭐 한국 교회의 밤 가을에 뭐 그런 거 행사 하나 하고 뭐 돈 거두기 위해서 하고 근데 우리는 뭐 내가 18개 행사를 빡세게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하고 그중에 최고의 작품이 내가 강원 애국운동인데 이것도 내가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서 한기총이 애국운동하는 것은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해야 한다. 재정과 조직과 모든 장소 이것은 다 위임한다. 이걸 회의록에 보면 다 동의를 받아서 내가 이 강원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나 혼자 했고 그런데 이제 나를 없애려고 좌파 애들이 그냥 한기총 안에 있는 특별히 그 뭐 김정한 목사 이번에도 나를 이단으로 규정한 세력 여기에 이제 누가 붙었냐 소강석이가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소강석이는 이거는 완전히 문바입니다. 문바인데 소강석이가 한기총을 나를 쫓아내고 한기총을 점령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전부 주사파한테 줄 세우려고 소강석이가 이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나도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 미숙이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선혜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발표한 성명서 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목사님을 갖다가 자격정지 3년을 했죠. 한기총에서 어젠가요? 그거보다가 2단. 2단짜리다. 거꾸로 여기서 그 교회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맞받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공금 횡령에 대해서 저들이 고발을 했는데 공금이 없어요. 한기총은. 그래서 내가 한기총 대표장 2번 하는 동안에 모든 행사 비용을 내가 우리 교회 돈을 갖다가 했고 그냥 지원을 한 것이 거의 90%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차용으로 해야겠다 해서 내가 지금 한기총에 빌려준 돈이 우리 교회에서 5억이에요. 5억. 현재 5억이 돼 있다고. 소광석 너 말이야 한기총 그렇게 먹고 싶어? 5억부터 내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별 발악을 다 하거든요. 근데 한기총의 그 대의원들이요 정말 너무 멍청해요. 세상에 내가 대표장 할 때 나한테 와서 알랑알랑하고 하다가 지금 소강석이가 먹으러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돈 몇 푼 탈라고 말이야. 또 거기다 대가리를 들어미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나를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의원들이 한 절반은 돼요 또. 그분들이 오늘 뭐 비대위로 모인다고 그렇게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날 보고 공금횡령을 했다. 그 저 해화경찰서의 조사관이 내가 그랬어요.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랬더니 조사관이 하는 말이 걔들이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한기총에 돈은 없어도 정강훈 목사가
어떤 외부로 불법 단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저렇게 행사를 18개 하고 있다 이거야. 불법 단체 없어요. 우리는 딱 나는 우리 교회 헌금. 이게 불법 단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 지원받아서. 쟤들은 생각할 때 뭐 삼성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한 줄 알았는가 봐. 이게 전부 다 뭐 누가 돈을 줘요? 이 대낮에 돈 차라리 주면 좋겠어. 삼성 나한테 돈 좀 가져와 봐요. 내가 한기총 좀 잘 세워줄 테니까. 누가 돈 주냐고요, 누가. 예? 이래서 내가 오늘 열받아서 저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문장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우리 교회 사무원한테 전화해서 야 받아 적어라 해서 핸드폰으로 줄줄줄 말한 거라서 여기 틀린 것도 많고 하지만 뭐 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차라리 이렇게 어색한 것이 더 나니까 또 읽는데 대표이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님이 예. 한기총 동역자 여러분, 25대,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어제 일어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 결정은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김장환을 비롯한 김정환입니다. 근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김정환 맞아요. 김종환. 김정환. 예, 김정환이에요? 달라요. 정환. 아, 달라요? 예, 죄송합니다. 달라요. 전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예. 김정환을 비롯한 한기총 반역자들이 좌파들의 사주를 받아 현역 대표회장인 저를 한기총의 공금 횡령건으로 고발하여 저를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기총 재정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을 수행하면서 역대 어떠한 대표회장도 할 수 없었던 18개의 행사와 특별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것을 보고 저 많은 재정이 어디서 조달되었는가 하는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행사를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찰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강성 목사를 한기총에 침투시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김현성 변호사를 앞세워 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JTBC를 비롯한 좌파 언론과 연대하여 저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의 이단성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통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난 총회에서 이단 혐의는 없다고 발표하였고 특히 한국교회를 이끄는 세계적 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저의 신학사상과 사역에 관하여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전혀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30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한국교회 원로들이 저의 사역과 애국운동에 관하여 적극 지지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학적 기반도 없는 자들 몇 명이 모여 문재인과 좌파의 앞잡인 소강석을 앞세워 한기총을 선동하고 이에 현혹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도록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를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였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정신에 일치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순한 세력들이 한기총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대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드림. 예. 지금 이 배후에는 이게 소강석이가 지금 이 소강석이가 이제 몸빠거든요. 네. 대표적인 뭐 박지원한테 안수를 받고 싶다 뭐 이렇게 개치라를 떠는 그런 놈이 한기총에 침투해서 한기총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지가 또 나를 이제 제명시켜서 나를 왜 제명시켜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쫓아내려고 하느냐.
지가 대표회장 하려고 그래요. 저 네. 소강서이가. 네. 근데 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가운 목사를 기독교 대표로 저와 공식 입장을 말해야지. 소강서이가 만든 단체, 그런데 뭐 문체부 장관도 글로 가고 말이야. 통일부 장관도 글로 가가지고. 난 너무 섭섭한 거야, 솔직히. 이 윤석열 정부도. 아직 뭔지도 파악도 못하는 거야, 이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말이야. 윤석열 씨는 뭐좀 천주교 신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죠. 모르죠. 예, 예. 그 밑에 있는 강요들. 그렇습니다. 예. 해당 부처. 한심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체부. 예. 이 종교단체는 문체부에서 관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네. 이런 몇 개 부처가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저 사람들 인간들이 말이야. 저 뭐 하는 인간들인지 말이야. 소강석이가 만든 그런 단체 가서 방문하고 말이야. 길을 살려주고 말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저게?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쓴소리 한번 하자면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예? 지금 김삼환 목사님은요 완전히 돌아왔어요. 완전히 돌아왔어요. 다 틀렸다 이거야. 정강훈 말이 맞다 이거야. 김삼환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이 간 데마다 논리를 정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정강훈이가 그래 욕을 잘한다. 그 너무 세다. 뭐 너무 강하다. 너무 극우다. 다 좋은데 그 정강훈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가 됐나? 그렇죠. 예. 정강훈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됐냐? 그 지금은 우리는 정강훈 아니면 이재명의 세상에 살아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걸 판단해야지. 아니 지엽적으로 말이야. 정강훈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이야. 무슨 뭐 욕을 잘한다. 뭐. 나는요 욕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욕하는 놈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욕만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욕 안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요한계시록에 4대 교인에게 욕 안 했습니까? 예? 그거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독교와 사랑의 종교지만은 사랑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지 네. 예수 밖에서는요 처단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뭔 그 어중간한 입장에 서서 말이야. 그리고 정권 교체는 속된 말로 내가 해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 무슨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개지랄 떨지 마라 이 자식들아. 다 자기가 했다 그러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최초로 우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강훈의 강화문 운동을 지지하는가 전 국민 상대로 했는데 83%예요. 83%. 정강훈 목사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세상은 없었다가 83%인데 국민들 전체입니다. 기독교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소강서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뒤에서 말이야. 너 예수도 안 믿는 김현성 말이야. 변호사를 교회도 안 나냐 그 사람. 예.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을 김현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세워놓고 저 김현성 변호사 목사님 직무대행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미쳤어. 저것도 완전히. 저 변호사 김현성 저것도 네. 미친놈이야. 저거 임시 완전히. 대리를 하고서 그만둬야 될 인간이 2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변호사가 기독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기총에 와서 직무대행을 누가 시켜줘도 아니 난 못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변호사 하나가 먼저 왔어요.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해서 네, 왔는데 3달 있다가요 사표를 들어갔어요. 예. 왜? 난 도저히 여기 목사님들이 하는 것은 난 이해도 부족하고 해서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는 3개월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만뒀어요. 당연한 거죠, 목사님. 그게 인간이지. 그럼요. 예? 이 사람은 말이야 한 달에 돈 500만 원 달라고 말이야. 500만 원 타겠습니까? 소강석한테 돈 얼마 받았는지 내가 추적해서 반드시 내가 당신 규명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돈 500만 원 받은 거 이미 그분이 다 진술했고 이거 한기총에서
우리 쪽의 사람들이 그 고발한 걸 알고 있는데 김현선 당신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내가 용서 안 해. 변호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따위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목사들은 다니면서 돈이나 뜯고 말이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 사표 내고 와 나한테. 그럼 내 변호사 건수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어 살아. 이 양반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말이야. 여기 봐요. 변호사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그러니까 임시 대표는 목사님 말 그대로 네. 들어온 다음에 근데 빨리 대의원회를 열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후임 회장을 뽑고 자기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요. 그리고요 자기가 이걸 맞는 자체가 안 되죠. 그럼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7대 종단연합회 가가지고 저기 저 어디야 저 어디 그 조계종에 가서 네. 절이나 하고 부처님 앞에 절이나 하고 하죠. 이게 한기총 대표입니까? 이런 저 미친놈 같은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완전히 자격. 야 이 자식아 김현성 너 용서 안 해 이 자식아 너 어디에 인간이 태어나서 그런 짓을 하고 앉았어. 변호사까지 돼가지고 말이야. 이동호 변호사님 예. 친구지? 친구가 이거 제 후배입니다. 아닌 척하고 가만히 지금 옷에 쓰고 있어. 앞으로 저 이동호 장로님 내 제명시켜 볼까? 그러네. 친구 하나도 제대로 변화 못 시키고. 친구 아니라 지금 후배예요. 후배. 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은 네이버 편집 자문위원으로 3년간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저 친구 진짜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우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왜 문재인 쪽으로 가가지고 문재인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소강석하고 합쳐서 한기총에 와서 말이야 한기총을 주사파한테 줄 세우는데 지금 공로를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념도 없는 것 같아. 오직 돈만 따라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쟤도 지금 그 당협위원장 하다가 잘려가지고 지금 변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할 일이 없거든. 되게 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목사님 보통 변호사 같으면 거기 가서 뭐 4,500 받고 일 안 합니다. 그 밖에 나와서 열심히 돈을 더 벌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돈 받고 돈이라도 있고 받아야지. 가서 보니까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용돈도 들어오고 저따위 짓 해놓고요. 창피해요, 창피해. 또 다음에 총선할 때 또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하려고 또 기웃거린다 그래. 저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부산 이 나가려고 자식. 그러겠죠. 한 칸에 날라가 이 자식아 너 어디라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인지 알아? 이 저 자식이 김무성 말이야. 측근이었습니다. 김무성 측근이야? 예. 내 김무성 대표님한테 일러야겠다. 예. 이 자식 내가 혼내줘야겠다. 인간이 인간의 기본이 돼야지 말이야. 변호사까지 돼가지고 말이야. 이 정신 나간 놈 같으냐고 말이야. 자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최후의 뒤에 배우는 북한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고 그래서 박원순이가 뭐 오늘도 JTBC 뭐 이 YTN에서 보도하는 거 봐요. 정강훈 한기총에서 2단으로 제명됐다고 막 아침부터 떠들어대는데 야 이 미친놈들아 JTBC YTN 야 이 미친놈들아 한국 교회가 99%가 나를 동의해. 신학자, 목사, 동역자 한번 조사 한번 해봐. 원로들 99%가 나를 다 동의해요. 1,200만 성도, 기독교인들, 목사들 30만, 25만 장로들, 수없는 신학 교수들 전체가 다 날 동의하는데 말이야. 그따위로 보도하면 되겠어. 이 자식들 말이야. 너 JTBC 니들 나 만나면 죽어 나한테 이 자식들. 목사님 저기 주사 어제 또 저녁부터 우리 교회 와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 다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네. 그 지금 주사파 입장에서 보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을 어쨌든 주사파와 최전선에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직 주사파 지도부라면 당연히 북한의 지령이 아니더라도 정광훈 목사님 무조건 제거합니다. 제거 아니라 칼 가져와서 찔러.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그런 무력적인 제거도 있고요. 네. 정광훈 목사님을 대중하고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광훈 목사님이 가장 치명적인 게 예를 들면 이단성 시비 휩싸는 거고 돈 시비 휩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속적으로 목사님을 괴롭혀서 우리 기독교 대중들과 정광훈 목사님 분리시키려는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주사파의 혁명 전략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목사님.
근데 저 오늘 아침에 또 아침부터 일찍이 뭐 한국교회 원로들 그다음에 또 내 동역자 뭐 여기 뭐 장경동 장학일 뭐 할 것 없이 또 강현식 한국에요 막강한 한국교회 거의 99%가 나를 지지하거든요. 그럼요. 이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걱정하지 마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내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 나는 감사해. 와 그렇게 이단로 정리됐는데 뭘 감사하냐. 에스더서도 안 읽어. 에스더서 봐라. 하나님이 하만을 어떻게 제거한지 봐라. 저거 드디어 소강석은 하만의 지가 못 받게 죽으려고 스스로 무덤을 팠어. 두고 보라고. 소강석은 이 사건으로 끝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두고 보라고. 하만한테 걸려서 드디어. 에스더서 알아요. 아유 알죠. 아유 목사님 왜 아니 장로님한테 에스더서가 아냐고 또 물었어. 모르드게 하만에서 네. 하만이가 지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예. 했는데 지가 거기다 못 박혀. 그렇습니다, 목사님. 소강석이가요 날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거기 못 박혀. 그래. 예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주사파 정권하고 투쟁한 게 이단입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어디 복음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다- 매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친놈의 새끼들. 그다음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제도 이단을 규정한 거에 대해서 교리 어디 성경 어디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 말은 없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장동에서 봐도. 뭐 싸운 거 있고 막 아이고 참나. 네. 네. 웃기는 놈들 다 봤어. 웃기는 놈들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이 모든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로 사실 끝나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 그럼.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당선됐느냐? 또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정광훈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심어놓은 이 건국 기둥이 그렇죠.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75년 동안 그렇게 남로당 찌꺼기들하고 주사파 찌꺼기들이 그렇게 반란을 익히고 학생운동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20, 30대 애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 건국 기둥이 원체 뛰어나다. 이것만 봐도 이승만의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크다는 자유의 맛을 봤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막상 그러면 자 바로 남북한 통일해서 북한으로 가자 그래서 갔을 때 북한의 자유가 있냐고요. 예? 모든 분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먹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전체가 다 박탈된 세상이 북한인데 글로 가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참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 문제는 상원 의원들을 설득함으로 끝났고 미국 문제는 자유통일을 위하여 지난주에 가서 제가 완성을 했고 또 다시 미국에 몇 번만 더 가면 상원 의원 100명을 내가 다 만나려고 그럽니다. 100명을 다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1월 구정주간에 가서 미국에 300만 명이 그러니까 저 좌파 애들은 겁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예? 어제도 보세요. 내가 어제도 자유통신사 연합통신사 설립을 하고 120대 유튜브 연합대를 또 만들고 오늘은 또 탈북자 10,000명을 초청해서 하고 내가 매일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이 겁나거든. 쟤들은 그래. 겁나니까 이놈들이요 그냥 별 발광을 다 뜨는데 내가 1월 구정주간에 미국 가서 30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내가 다 조직하려고 합니다. 다 조직하고 자유통일 회비를 또 다 내고 해서 그 미국 문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국내 문제는 이제 자유마을로 이게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으므로 오늘도 자유마을에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 애국 전사들은 발기인데
또 5,000명 회원 확보. 일단은 이 자유마을을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다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 편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마을 등록 이걸 한번 또 우리 다빈이가 인도하는 이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누른 후 자유마을에 가입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자유마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볼까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클릭. 한미동맹. 찬성 클릭. 자유우방협력. 찬성 클릭.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찬성 클릭. 6.25 북한 침략. 찬성 클릭. 연방제 북한으로 흡수 통일. 반대 클릭. 북한 3대 세습 체제. 반대 클릭. 사회주의. 반대 클릭. 자유통일. 찬성 클릭. 북한 해방. 찬성 클릭. 주사파 척결. 찬성 클릭. 자유 대한민국 체제. 찬성 클릭. 자유마을. 찬성 클릭. 국가보안법. 찬성 클릭. 핵 폐기. 찬성 클릭.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클릭.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자유마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접속하신 자유마을 웹사이트에 있는 자유마을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내 지역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 시도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내 시도를 선택한 후 이제 시군구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읍면동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읍면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다 완료하셨다면 이제 연락처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별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성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꼭 작성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이 네모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라고 적힌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마을 회원이 되셨습니다. 위의 정보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마을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의 종의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자유란 개념은 아예 없었고 일제 강점 36년 동안에는 일본 놈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자유는 빵이었습니다. 자유는 개념 없었고 45년 해방된 후로부터 50년도까지는 이 남노당들 때문에 박헌영의 남노당 때문에 마을이 피해바다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대한민국을 돌이켜 다시 남노당의 나라로 다시 북한 같은 체제로 가자고 지금 이 좌파 종북 이 주사파 애들이 선동을 하여 국민들의 절반을 속여 먹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을 국민들이 절반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범국민 고백 운동을 1월 달부터 전개하여 금방 보여드린 이 국민 고백 여기에 자유마을에 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이 중에서 우선 먼저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미친놈이 아닌 이상 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교모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특별히 기독교계는 소강석 같은 놈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는 데 대해서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쪽으로 문재인의 하수인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각 모든 단체에 침투가 되어서 간첩 수준의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침투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뱀의 꼬리가 되어서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거는 대선에서 뱀의 머리는 깨진 겁니다. 윤석열에 의하여 박살났고 이제 아직도 뱀이 죽을 때 보면 머리는 깨져서 죽었는데 꼬리가 살아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데 지금 이 주사파 세력들이 아직 꼬리가 덜 죽어가지고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대한민국 고백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래하여 정계도 개편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무슨 정치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일산으로 빨리 가서 1시부터 탈북자 대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곧 출발해야 됩니다. 이동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자유마을 운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국민 계모 운동이자 사실상 윤석열을 짚는 조직 운동이고 북한의 주사파를 척결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지금 마을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을 덮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 마을에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오늘 5시에요. 서대문에 자유마을 발대식이 있어서 거기에 특강하러 갑니다. 이야, 그러시구나. 그 지역에 출마하시려는 거죠. 속이 다 보였습니다. 속이 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주사파 세력 그다음에 종북 세력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 우군이 되어야 할 일부 목사나 교단들이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단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심정이 어떠실까? 저희 같은 경우도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자신에게도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좀 그런 말들을 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 오늘 쓰신 성명서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그 사도성을
자기가 세운 자기가 가르친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 서에도 보면 늘 사도 바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이 글을 성명서를 쓰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 또 교단에 계시는 분들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오늘 주제가 자유마을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3,506개 뭐 마을마다 버스까지 다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1년 반 후에 있을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피곤한 몸 이끄시고 오셔서 방송을 이제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학성 장로님 가끔 잘 우시더라. 하여튼 우리 말씀을 모르시네. 목사님의 그 헌신, 나라 사랑 그것이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또는 자유마을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다 전달돼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봉사하시는 목사님께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드린다면 뭐 더 이상 기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자유마을을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철원 박사님, 네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치학에서 내가 대학교 들어서 맨 처음에 교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라고 배웠습니다. 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를 속박하려는 그 사탄들이 정치가들이 다 사탄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는 것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맞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권리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 미국 독립선언서에 다 나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회에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하고 뺏은 것이 주체사상인데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그 자유마을은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찾겠다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를 향한 투쟁에 동참은 못할커녕 오히려 그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사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 주체사상하고 싸우는 그런 세력들을 뭐 이단이니 뭐냐 하면서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보통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자유마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되찾기 위한 그 노력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이 주체사상이 너무나도 한국에 지금 많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는 운동에 여러분 많이 다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빨리 출발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김밥을 몇 개 주워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준비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김밥 몇 개 주워 먹고 우리 여기 박사님들과 모시고 일산에 가서 탈북자 위로잔치를 잘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녁 방송 여러분 조남 목사님은 지금 눈 수술한 관계로 한 달 동안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한 또 이제 그 목사가 김병호 목사님이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1시부터 하는 탈북자 대회도 중계 방송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어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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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주사파들이다. 이래서 위기가 온 거야. 절반이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국의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인 여러분들을 소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도 이렇게 빠르게 3,506개의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하고 조직을 하기 힘듭니다. 애국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3년 내로 무심할 바 없이 우리는 80년 동안 못 이룬 자유 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권만 잡아야 된다는 생각 애초에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을이 위험하니까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자유마을 조직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자유마을을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문의전화 1544-7166입니다.